이번에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가 그거를 없애려고 안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본인은 상관없이 몸은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서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를 보시면은 또 사람은요 일단 서양에서는 일단 두 가지의 신경이 있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을 시키면서 생존을 위해서 긴장을 시키는 걸 말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이걸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토끼가 있습니다. 풀을 뜯어요. 평온한 상태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풀을 뜯어서 자기가 그 에너지를 생존을 시켜서 자기 몸을 위한 그렇게 살기 위한 이렇게 생존이 아니고 자기 몸이 더 윤택하기 위한 모든 장부들이 다 잘 돌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관도 돌고 피를 걸러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건강해지기 위한 모든 장부, 심장, 간 이게 정상적으로 일단 모행이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돌고 있습니다. 잘 풀을 뜯고 소화를 시키고 자기들끼리 놀고 하고 있는데 장난도 치고 그런데 옆에서 멀리선가 소리가 부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풀 소리나 이렇게 뭔가 온다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혹시 동물의왕국이나 뭐 이렇게 토끼를 보면요 고개를 탁 떨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길을 쭉 세워가지고요 탁 그렇게 행위를 할 때 막 옆에 이렇게 볼 때 그때는 어떤 신경이 움직이냐면요 갑자기 부교감신경은 없어지고요 교감신경이 모든 것을 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는 완벽하게 모든 몸의 조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요.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가. 야수가 나타나면 자기의 천적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은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뜯고 어디서 오는지. 그럼 귀와 눈에 모든 신경이 집중됩니다. 입하고 뭐 이렇게 소화시키는 모든 장부의 흐름은 모든 건 정지되고요. 귀와 그리고 뇌에 집중되겠죠. 그리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심장이 일단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폐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발과 근육에 혈관이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뛰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바로 저쪽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천적은 뛰려고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쫓아와요. 그때서 내 몸이 그 작용이 천천히 일어나면요 100%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속에서 이렇게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동물은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교감신경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바뀌면서요 모든 거는 작용이 일상적인 작용이 안 되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생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항상 그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지만 이게 원활하게 일상적으로 동물을 풀어나 보면요 원활한 작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빼찍했다가 확 봤는데 별일 없지 않습니까? 다시 그럼 또 풀 뜯습니다. 또 편안하게. 그러면 다시 부교감신경으로 와서 정상적인 활동이 금방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동물들은요 그 자연에 사는 야생에 사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순간적으로 받는데 다시 긴장이 되고 이해 안 되고 긴장되고 이해 안 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적용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긴장과 이해안이 있어야 생명이 오래 산다는 게 이렇게 어떻게 저도 어디 내용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안되면요 이해안만 되면은 사람이 생명이 짧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동을 시킬 때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동물들만 평온하게 이동을 시키면요 환경을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한 100마리든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적을 한 마리를 여다가 많이 넣으면 다 잡아먹으니까 한 마리를 그냥 넣어줍니다. 잡아먹게. 그럼 이 천적이 예를 들어 30일을 20일이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매일 한 마리를 잡아먹든 이틀에 한 마리를 잡아먹든 이놈이 배가 부르면 잡아먹으면 또 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잡아먹어서 죽는 그렇게 넣어두면요 동물들은 그 안에 물고기들은 항상 이완과
예, 아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생존력이 좋아져서 훨씬 더 많은, 결론은 이렇게 잡혀먹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그냥 물고기를 자기들만 들고 움직였을 때 하고요, 훨씬 생존율이 좋답니다. 자기들끼리 두면요, 다 죽는답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처럼 인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긴장이 필요 없어? 이거는 아니거든요. 긴장은 꼭 필요한 거고요. 살면서 긴장은 감초와 같이 삶의 활력소고 나의 어떤 삶에 이렇게 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획득된 게 즐거움이 있고 뭔가 삶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토끼를 잡아놔놓고 우리가 매일 괴롭혀요, 제가. 예. 잠을 잘래도 확 놀래키고, 막 놀래켜요. 먹고 있는데도 수시로 놀래키고, 예. 더 많은 그 교감신경을 자주 일으켜주잖아요. 그런 후에 한 달 후에 있잖아요. 토끼를 두고면요, 토끼는 이게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안해서 얼마 못 가서 죽는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자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는 없는데 교감신경을 너무 오랫동안 작용을 시키면요, 병이 와요. 이게 동양적으로 치면 신보산 쪽 기혈이 막히고 뭐 이래서 이제 병이 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론은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항상 편안한 상태를 줘도 긴장된 상태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긴장된 상태로 지낸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신장이 걸러낸다든지 피를 걸러내고 간이 해독을 하고요, 소화를 시켜서 영양을 주고, 예, 에너지를 태워서 내가 정상적인 세포가 활동하라고 산소를 공급받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이고, 교감이 작용할 때는요, 항상 아까처럼 긴급한 상황, 도망가기 위한 상황, 싸움을 하기 위한 상황의 모든 조건이 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서 당연히 그 교감이 계속 가면 갈수록 사람은 기운이 빠지게 되고 병이 들고, 예, 신장이나 간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예,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폐활량이 떨어지고 뭐 하여튼 심장이 탈이 나고 매일 심장이 부어 있는 거죠. 심장이 부어요, 교감 되면은. 예, 많이 쓰니까 탈이 나요. 예, 그래서 탈이 낮아서 고장이 나고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동안 교감신경을 이제 교감과 부교감을 왔다 가지 않고 교감신경이 확장된 상태에서 얼마 동안 오래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업무상,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면 업무, 그 다음에 삶의 긴장, 여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여자분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긴장, 예, 잠시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있다가 직장 다니면서 또 긴장, 상사와 그 남녀 차별에 대한 긴장, 그리고 시댁과 시댁으로부터 남편에 대한 긴장,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긴장, 이 모든 긴장이 계속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그때도 마사지를 하려고 제가 이전에 할 때요, 힘을 좀 빼십시오, 누웠는데. 자기 혼자 있으면 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질 때는요, 목을 만지려고 이렇게 교정을 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해주려고 뒤에를 이렇게 풀어주려고. 근데 이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가서 자기 힘을 뺐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불면증이 올 때는 마찬가지죠. 나는 쉬고 있는데 부교감으로 가지 않고요, 교감신경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옵니다. 머리가 쉬지 않는 상태. 예. 그러니까 몸은 쉬려고 하는데 부교감신경이 가동되지 않고 항상 교감신경이 가동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몸은 건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조건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의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 내가 이완됐다, 내가 평온하다는 상태를 더 많이 오랫동안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긴장된 상황보다는. 그럴 때 제가 이제 보통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어떤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마음을 보시면은 수련한다,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한번 문제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상한 상태에서 있단 말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기혈상으로도 기혈이 막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뚫어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지압 온열기나 공으로 배지압을 내서 막힌 기혈을 뚫으라고. 뚫고 나야 자기가 그 조건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건강이 유지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주의사항은 좋아졌어요. 내가 긴장되고 난 다 만들었어요. 편해요. 그렇지만 내 몸은 이미 막혀있고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되어 가지고 항상 교감신경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마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의식을 그렇게 다시 의식을 시켜야 돼요. 마음적으로. 그거를 보면은 마음 수련, 마음 단련 이렇게 하는 공간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명상이라고 하죠. 평온하기 위한 명상. 그러지 않으면은 그 평온을 줄 수 있는 책을 계속 보든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도리어 평온한 생각, 성경, 불경, 그 다음에 성인들의 생각, 사랑에 대한 전달하는 막 평온을 주장하는 생각. 예? 텔레비에 뉴스, 이상하게 사람을 살인을 했니, 지진을 났니, 이걸 보면 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식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긴장돼 있는데, 한참 동안은 그걸 보지 말고 내가 평온한 상태, 완전 평화가 넘치는 상태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진행을 시키면은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속에서. 그럴 때, 다시 부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 때 내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긴장도 되고, 예, 다시 이완도 되는. 그래서 마음을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래서 일단은 책을 보시고 평온한 상태, 예, 여행도 괜찮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지시고 꼭 막힌 게 있기 때문에 기혈을 꼭 풀어주시고, 그리고 맛으로는 떫은 맛입니다. 떫은 맛의 음식을 많이 드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배지압을 내서 기혈을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명상에 제가 아는 명상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이 이제 평온하기 위해서 머리를 잊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나 성당에 다니든, 누가 말씀을 하든, 불경을 보든, 자기가 책을 읽든, 예? 그 책의 내용이 빠지지가 않고요. 하다가 둔 거, 애들 걱정, 걱정, 이래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요. 자기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있는데 평온하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들게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비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도 편하고 하기도 좋은 게 벽면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요. 검은 점으로. 하나 찍고, 제가 이렇게 벽이면요, 점을 찍었어요. 저는 벽이면은 점을 찍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가부좌를 털든, 양반다리라든, 꿀이 앉든, 상관없습니다. 평온하게 앉고요, 점을 보고, 본인이 좋아하는 10개의 단어, 예를 들어 저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불교 쪽에서는. 아니면 본인은 다른 용어, 평온할 수 있는 용어를, 예. 아니면 어디가 좀 산이 좋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평온할 수 있는 용어를 10자 이내입니다. 10자 이내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 점을 보고요. 1시간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잡생각이 나서 또 이걸 내가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게 안 하고 있을 때를 느낍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무조건 그 10자를 되새기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1시간 동안 명상이 되든 말든 노력을 하십시오. 단련입니다. 그래 제가 예전에 해본 경험으로는 저는 대학에 동아리방이 있어요. 제가 선배일 때, 한 2, 3학년일 때 제가 명상을 한다고 동아리방에 앉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후배들이 막 들어와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인사 좀 하지 말라고 막 다 말을 해놔도 들어와도 인사하고 자기들끼리 막 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시끄러운 속에서 문이 팍팍 열리고 누군가가 오고 궁금해요. 그런 속에서 저는 명상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1시간을 하는데 잠시 머리가 잊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내에 겨우 10분을 잊었었어요.
잠시 있었다 싶으면 어느 날은 한 3시간에 있은 적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3시간이 지났고 배가 고파요. 시계를 봤는데 3시간이 지났어요. 그게 한 몇 달을 된 거죠. 계속 그 하루에 1시간씩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주는 제가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은 막상 화가 나요.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조용히 앉아서 5분 내에 마음을 평온해지 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냥 앉아가지고 5분요. 있자.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그 생각을 먼저 잊고요. 먼저 명함을 비우면요. 스트레스 받은 게 일단은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면 냉철하게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수습을 하면요. 훨씬 이렇게 이성적이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향이 놓아지는데 그게 불안 초조할 때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먼저 마음을 잊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속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요. 용서를 일단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1시간이 걸리면 1시간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하루 종일 걸리고 한 달이 걸리면 한 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5분, 네. 어떨 때는 1분. 뭐 요즘은 평소에도 제가 앉아요. 요즘은 저는 좀 집중력이 참 괜찮은 편인데요. 이렇게 있다가도 어디 사무실에 가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잘 요즘 일을 하는데 그냥 옆에 인터넷이 되든지 하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람이 옆에 다 있는데 자기들 막 이야기하다가요. 그냥 저는 또 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제 일을 합니다. 잘 써집니다. 주위에 갑자기 뭔 소리 했는지 그때는 또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또 참견하고 싶으면 또 앉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디 일하러 움직이고요. 앉아서 일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속에서 일하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혹시 제가 방해가 돼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뭐 이제 제가 뭐 움직이는데 제 일하는 게 방해가 되면 움직이고요. 그냥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 편한 자리면요. 저는 일도 하면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방금처럼 교감과 부교감 시간이 너무 이렇게 쉽게 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라도 이 안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아까 제가 쉽게 좀 풀어서 했는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었다고 보시고 일단은 부교감신경이 살아날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평온한 이전에 평온이 있던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되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 살아보신 분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사시는 이유가 편안하려고 마음이 편하려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을 하려다가 하나 더 예를 들면요. 어떤 학생이 와요. 집에 돈도 잘 벌어서 주고 애한테 주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다른 애가 또 아는 학생들도 대부분요. 또 어떤 애는 학교를 열심히 다녀요. 아르바이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아 있냐면요. 안면 홍조가 발생해요. 크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있고요. 그때부터는 막 스트레스 받고요. 머리가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어디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외모나 컴플렉스나 이게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준은 모든 사람의 기준은 자기 내면에 있고 자기의 평온.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랑,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평온.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이 내가 즐거워요. 나는 그러면은 재밌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즐겁지 않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이걸 요즘 저렇게 뭐하러 그리 살아 이러면서 안 산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본인도 그렇겠지만 기준이 자기의 내면의 평온과 그러니까 평온과 자기의 어떤 기쁨, 예? 그런 데 있지 않고 외부의 어떤 부분에 찾다 보니까 그거에 1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계속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해요. 그런데 왜 내는 사랑을 받지 못할까? 난 사랑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없을까? 그 다음에 난 평온할 수 없을까? 나는 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이 좀 편안하고 싶어. 그럼 그게 1차적으로 둔다면은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시간을 내서 좀 자기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하고 왜 그게 안 될까를 고민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나는 증상, 홍조나 뭐 탈모나 이런 거는 뒤늦게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몸은 그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바꾸셔야 되죠. 교감신경을 완화시키고 자기 내면에다가 두시라고요. 평온에. 영혼의 평온. 예. 주위의 가족의 평온.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뭐 하느님이나 뭐 부처님에 대한 사랑. 예. 자신에 대한 사랑에다가 집중을 하시면은 지금 이게 아까 지금 교감, 불교감을 없애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마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 찍어 남겼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